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2 5번째 시간이고요. 예, 부제는 주임법 계약갱신 요구권 심층 분석 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처럼 보도자료, 보도 설명 자료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착이 잘 안 되는가 보죠. 노력을 다하겠답니다. 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통과되고 시행됐죠. 그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 계속 똑같은 말이네. 예, 현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회, 이것도 저번 시간 똑같이 한 말이고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 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 안정될 수 있도록 추석기 관련 해설서를 제작 배포하고 LH, 감정원 일 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여기 전화를 해도 안 받다고 계속 그랬죠. 안 받습니다. 지금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쪽에다 계속 전화를 하면은 돌려지고. 자, 한편 개정 주임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있다. 예,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자연스러워. 예. 협의가 됩니까? 이 협의라는 게요, 참 정부하고 개인이 협의를 하면은 잘 되겠죠. 정부니까. 예, 돈도 많고. 예. 근데 요 개인과 개인의 협의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협의하는 게.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걸 자꾸 협의를 시키는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일단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재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갱신 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까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갱신 여부의 결정 왜 집주인 의사결정만 따릅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남아 돌아요. 예, 전셋집이.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요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하는 부분들은.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세 물건이 없다 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갑이 되겠죠. 갑을 떠나서 예,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근데 선택지가 많게 되면 임대인도 선택을 받죠.
무슨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5% 제한요, 도입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 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얘기냐면요, 이건 전국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는 한정돼 있는 서울이나 맞죠? 경기도 이런 조금 집이 없는, 전셋집이 없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거기에 한정되는 거죠. 전국이 아니죠. 이걸 마치, 예, 이것도 오르죠. 예, 전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저번 시와 똑같이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인 계약 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고 전쟁의 시작, 평화의 종식 등으로 가장되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정부에서 나올 말인가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객관화시키고 논리 정연해야 되지. 이런 말 한다 해서 그냥 그런 같다 하면 되지. 개인 감정사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다만 제도 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해설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법이 솔직히 몇 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위법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복사해가 왔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해설서가 필요합니까? 예. 법 조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주택하고 상관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해봐 똑같은 말이. 자,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노력한답니다. 둘째, 개정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왜 침해 안 됩니까? 재산권 침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지금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침해입니다. 그거는. 예. 계약갱신 청구 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매도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통 제가 계획을 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이나 그 전에 난 집을 팔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집 못 팔잖아요. 이게 왜 사실과 다릅니까?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항력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차인이 가진 권리입니다. 지금 주임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 놓고 제3자한테 팔아도 되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 산 사람이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주거 목적이잖아요. 세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책도 지금 집을 못 사게 하는데. 맞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찍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그거하고 예?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된 사항이 아니죠. 이 내용은 요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말이고요. 개정전 주임법 하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녀 거주 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맞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예. 전혀 이 계약갱신 요구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따지면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억지 논리를 펴는 것밖에 안 돼요. 자, 한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 어려워졌다는 점도 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 지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셋째, 임차인의 정보연령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도 제가 손해배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 해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고 집에 들어와서 안 살고 말 그대로 이제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거를 그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그 정보 열람을 해서 정보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예. 그래서 만약에 산다, 아니 안 산다, 그러면 허위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 재판해야 돼요. 아니 왜 지금 계속 그 법원에 가게끔 합니까? 예, 평생 살면서 법원에 안 가게끔 해야죠. 지금 범법 행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를. 예. 참.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계속 균형 얘기만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떤 게 균형일까요? 정부는 균형을 만들어야 물론 있죠. 책임은 있겠죠. 근데 시장 경제잖아요. 예. 그럼 임대인, 임차인이 균형을 만들게끔 어떤 정책적인, 예? 서버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인이 들어오면은 살면은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집주인이 제3자에게 여기도 매도는 없습니다. 사실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허위의 갱신이 피해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집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열람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나요? 살기도 바쁜데, 참.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됐습니다.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로 갱신 차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누가 2년 동안 집을 비워 놓습니까? 그 임대를 안 주려고 저 사람하고. 넷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시행 및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 주장이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이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와, 이거 무슨, 참, 이 글을 적은 사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뭐 계속 늘린다 하고요. 서울도 하반기 늘리고, 특히 주거복지 뭐 로드맵 24년 뭐 계속 만든다 하네요. 다섯째,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임법 개정안에 일률적으로 중국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범위 내에서 조절하겠다는 말이고요.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 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되어 있고요.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 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할 거고 조만간에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적인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 5%가 상한이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에 정해진 거에 무조건 5%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협의면 돼요. 또 협의가 안 되면 어디죠? 재판이죠. 자, 집주인이 매도하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매도하는, 이게 중요하네요. 자, 이게 없잖아요, 법조문에. 불가능함.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세입자가, 이 뒷부분에 또 나올 겁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 청구를 하는 경우,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갱신 청구, 보증금 일부 돌려받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뭐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직접 거절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개정 뭐 집주인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있고요. 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계속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고요.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뭐 처음부터 잘못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계속 이제 뭐 바꾸지는 않고, 그 유권 해석이죠, 말 그대로. 유권 해석. 근데 유권 해석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그렇고요. 그 지금 뭐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이게 저 고난이다 보니까 세입자에 자기 어떤 특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갈 사람들인데, 세입자들요,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이사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나가는, 말 그대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극한 상황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나온 현행법 내에서, 그 다음에 유권해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부분, 그리고 매도시 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 마지막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뭐 답답한 얘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만들어진 걸 어쩌겠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하고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